여러분, 오늘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나서 500만 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50% 손실이죠. 그럼 질문입니다. 다시 원금 1,000만 원을 만들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야 할까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50%라는 답이 떠올랐다면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플러스 100%입니다. 까먹는 건 마이너스 50%인데 복구하면 무려 2배, 즉 100%의 수익이 필요하죠. 이게 손실이 커질수록 얼마나 불공평한 게임이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손실 복구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표를 보시죠. 마이너스 10% 손실, 플러스 11%만 복구하면 됩니다. 그럭저럭 할만하죠? 20% 손실, 플러스 25% 수익 필요해요. 조금 힘들지만 가능하죠? 마이너스 30%, 이제 플러스 43%가 돼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50% 손실을 입으면 플러스 100%, 즉 2배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마이너스 70%, 무려 3.3배. 그리고 마이너스 90%는 이제 소위 잡주에 몰빵했다가 당하는 그 상황인데요. 이건 10배를 벌어야 복구가 됩니다.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10% 정도는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50%를 맞는 순간 우리는 2배짜리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거는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도 매년은 어려운 수익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즉 복구 불가능한 손실은 피하고 보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수학 때문에 워런 버핏이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인데요. 자, 첫 번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여기서부터 스럽지만 두 번째 원칙이 더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크게 버는 것보다 애초에 크게 잃지 않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분산 투자는 우리가 저 표 아랫줄 마이너스 90%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안전벨트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잘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ISA라는 절세 만능 통장에 ETF라는 투자 종합 선물 세트를 담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뭘 담을 건지, 어떻게 담을 건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속담 아시고 계신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바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나 분산 투자했어. 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 샀거든. 죄송하지만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한국기술주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그냥 달걀 3개를 담은 거예요. 이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 같은 냉장고에 1번 선반, 2번 선반, 3번 선반에 달걀을 나눠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냉장고가 통째로 넘어지면 이 선반 모두 박살이 나죠. 실제로 2022년 금리 인상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모두 동반 폭락했습니다. 왜냐고요? 다 같은 냉장고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분산 투자는 뭐냐? 국주식 혹은 채권, 금 이렇게 성격이 아예 다른 자산에 나눠 담는 겁니다. 자, 다시 비유로 설명해 드리자면 달걀을 냉장고에도 넣고 바구니에도 넣고 뭐 금고에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냉장고가 고장이 나도 또는 금고가 열리지 않아도 바구니가 엎어져도 각각의 장소에 있는 달걀은 안전한 거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분산 투자는 단순히 종목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주식, 채권, 금이냐? 왜 얘네들을 섞어야 되는지. 그건 바로 이 친구들이 시소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같이 안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볼게요. 주식은 날씨가 좋을 때 빛나는 애들이에요. 이제 경기가 불타오르고 회사들이 돈을 잘 벌면 주식은 저 멀리 날아가죠. 이게 바로 엑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채권은 날씨가 안 좋을 때 빛이 나요. 경제가 망가지고 회사가 위험해 보이면 사람들은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장 안전한 채권, 특히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를 삽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는 주식이 폭락하고 대신에 채권 가격은 오르죠. 즉, 주식은 엑셀, 채권은 브레이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쥐고 있으면 내 계좌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극적으로 줄어들죠. 자, 그러면 금은 뭐냐? 금은 좀 특별합니다. 금은 주식과 채권 둘 다 못 믿겠는 상황에서 빛이 나요. 예를 들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터져서 현금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또는 전쟁이 나거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 같을 때, 금은 그 자체로 진짜 돈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 역할을 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산 투자는 이처럼 시소 관계에 있는 자산들을 섞어서 주식이 망할 땐 채권이 올려주고 둘 다 애매할 땐 금이 지켜주게 하는 팀플레이 전략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시로 들어서 이 시소의 원리가 2008년에 어떤 생존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명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먼저 김 선생님은요, 주식이 최고지, 화끈하게 가자 하면서 주식에 1,000만 원을 전부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폭락이 시작됐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S&P 기준으로 고점 대비 김 선생님은 마이너스 50%의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어요. 김 선생님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와, 미쳤다. 투자는 도박이야. 절대 안 해. 공포에 질려서 손절을 하고 시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식은 위험하다며 적금만 붓고 계시죠. 반면에 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 무서우니까 일단 시소의 원리대로 섞어서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주식 60%, 채권 40%로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같은 폭락장이 왔어요. 주식은 당연히 손해를 봤죠. 하지만 안전자산인 채권이 의외로 버텨줬습니다. 그 결과 약 마이너스 22%의 하락을 했어요. 1,000만 원이 780만 원이 됐죠. 물론 아프기는 했죠. 하지만 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프긴 한데 버틸만은 하네.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존버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10년 뒤 시장에 남아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자산이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뽑아보자면 분산 투자의 목적은 손실을 100%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손실을 줄여서 절대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섞어야 할까요?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검증한 황금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구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건 모든 날씨에 대비하는 옷장처럼 4가지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4분의 1씩 나눠 담는 전략이에요. 호황이 오면
주식 25%가 빛납니다. 불황이 오면 장기 채권 25%가 버텨주죠. 인플레이션이 터지면 금 25%가 지켜주고 디플레이션이 오면 현금, 즉 초단기 채권 25%가 안전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약 1%에 9%, 여기에서는 4%라고 할게요. 김 선생님의 퍼센트와 비교를 해보세요. 장점은 아주 극도로 안정적이라는 거죠. 하락장에서 멘탈을 지켜줍니다. 다만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60-40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게 100년 동안 월가에서 사용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정말 100년 동안 사용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식 60%로 이제 엑셀 성장 엔진을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하락장에서는 채권 40%가 안전벨트 역할을 해주죠. 자, 이 포트폴리오는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이 막 단독으로 50%, 57% 이렇게 빠질 때 약 마이너스 22%의 방어를 했다고 합니다. 장점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초보자가 관리하기는 가장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손실폭이 조금 큰 편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은 높은 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1위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가 자기 가족한테 물려줬다는 바로 그 전략이에요. 비율은 이렇습니다. 자, 성장 엔진인 주식 30%, 안정성의 핵심인 채권 55%, 인플레이션 보험 역할을 하는 금 7.5%, 추가적인 분산 역할을 하는 원자재 7.5% 이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채권이라는 폭신한 방석을 한 55% 깔아놓고 그 위에 주식과 원자재라는 롤러코스터를 태운 느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성적 약 3%에서 14%,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큰 손실 방어에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이 장점은 위기 방어력과 꾸준한 수익성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이 레시피들을 ISA 계좌에서 한국 ETF로 바로 따라해 보죠. 참고로 이건 투자 추천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자, 만약 연구 포트폴리오로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4개에 25만 원씩 나눠 담으시면 됩니다. 관리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내 생일날 정해진 비율을 정해주세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25%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팔아서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서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간단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0-40 포트폴리오로 그냥 ETF 2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60%, 채권 40%는 이런 식으로 담아서 가장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리밸런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60-40 포트폴리오가 주식이 폭등해서 한 70-30이 됐다고 칩시다.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주식 10%를 팔아서 그러니까 비쌀 때 자동으로 매도하고 그 돈으로 채권을 사면 됩니다. 쌀 때 자동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 공포와 탐욕을 이기고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투자의 기본을 자동으로 실천하게 해주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위 10%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거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분산 투자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50% 손실은 플러스 100% 수익으로 복구해야 하니까 애초에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ISA 계좌로 ETF 검증된 레시피를 따라 하시다가 1년에 한 번, 뭐 내 생일 혹은 1월 1일 이럴 때 한 번씩 리밸런싱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먼저 ISA 계좌 개설을 하셨나요? 안 했으면 당장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 성향을 정하세요. 내가 안정형이다. 그럼 영구. 나는 균형형인 것 같은데 그럼 60-40 포트폴리오로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꼭 정해진 비율대로 ETF 매수하시고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할 날짜 캘린더에 표시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일희일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씩 조금씩 어떤 게 상승하면 어떤 게 하락하고 또 어떤 게 하락하면 어떤 게 상승할 수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분산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는 안전벨트죠.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야 결국 부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